자,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자,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은 뭡니까? 궁금합니다. 네, 세계 인구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과거 30년 넘게 이어오던 한자녀 정책을 바꿔서 2016년부터는 2명까지는 낳을 수 있게 했지만 인구 감소를 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. 네. 이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,200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5만 명이나 적고요. 1961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. 이 가구당 평균 인원도 처음으로 3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세계 인구 순위 2위인 인도에 곧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. 네.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은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이 경제 발전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중국 안에 있는 내수시장 규모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중국 정부가 인구 감소를 큰 위협으로 인식했기 때문인데요. 이 과거 중국은 30여 년간 한자녀 정책을 계속 이어오다 두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5년 만에 산하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봅니다. 하지만 한자녀 정책이 폐기된 2016년에도 신생아 수가 반짝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후로는 계속 하락했습니다. 이유는 양육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. 뭐 다른 나라, 그러니까 해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데요. 네네. 뭐 양육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, 이 근본적인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산하 정책이 폐지된다고 해도 뭐 인구 감소를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, 네네. 우리나라도 그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뭐 연애라든지 또 뭐 결혼, 또 출산 뭐 이런 거 다 포기해서 이제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3포 세대. 네네. 중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. 네. 이 중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른바 탕핑 문화가 퍼지면서 이 중국 당국이 인구 감소보다 이 탕핑족을 더 견제하고 있습니다. 아니 우리나라는 3포 세대인데 이 3포가 이제 중국말로 탕핑인가요? 예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? 이 탕핑. 네, 이 탕핑은 말 그대로 바닥에 눕는다. 즉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. 이 집도 사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생존 기준만 유지하며 남의 돈을 버는 기계가 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3포 세대, 4포 세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. 그 옛날에 그 TV 광고에 보면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더욱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. 네. 뭐 그런 문구가 또 떠오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음. 영국 BBC는 중국의 이런 탕핑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현상을 보도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벌이는 일종의 비폭력, 비협조 운동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. 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탕핑은 부끄러운 일이고 젊은이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며 꾸짖었고요. SNS에서는 해시태그 탕핑 검색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좀 위에서 이렇게 꾸짖을 문제가 아니고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래서 그런지 앞서 중국 정부가 산하 제한을 완화해서 자녀를 3까지 낳을 수 있게 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. 네. 이때 탕핑 게시물이 크게 확산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. 한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제도와 상관없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폭주했습니다. 이렇게 된 배경에는 노력에 따른 대가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. 뭐 일례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 섞여 있는 겁니다. 한 매체에서 중국 집값을 분석을 했는데요.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일만 했을 때 이 대도시인 선전의 집을 사는 데는 43년이 걸리고 베이징 역시 41년이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네. 참고로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우에도 29년이라고 합니다.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탕핑족이 불만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이 중국 정부는 이를 견제하면서 고용난 해결과 육아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
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네요. 네, 참 맞습니다. 씁쓸합니다. 자,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지방 순회 도중 20대 남성에게 뺨을 맞았습니다. 네?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. 직격탄을 맞은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지방 순회에 나섰는데요. 예, 이 예. 두 번째 순회지에서 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. 이 남성은 생드니 만세, 마크롱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. 이 어허. 경찰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이 28살의 남성과 함께 있던 그의 친구를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이 프랑스 언론들은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반정부 시위대인 이른바 노란조끼의 일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마크롱 대통령은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면서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밝힌 가운데 이 재선 도전이 유력한 마크롱 대통령과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어떤 의견의 차이도 물리적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는데요. 이 마크롱 대통령은 차기 대선 출마 의지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방순회를 사실상 대선 캠페인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. 그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노란 조끼 일원이라고요? 네네, 이 반정부 시위대예요. 제가 오늘 노란 셔츠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도 뭐 아니 근데 아무리 그 정치적인 뭐 성향이나 뭐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해서 자기 나라의 대통령의 뺨을 때린다. 네. 예, 자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뺨을 때린다는 게 참 대단한 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. 프랑스. 네,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또 프랑스에서도 지배적이라고 하네요. 아휴,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예. 네. 자,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. 예, 네네.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끝으로는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영국의 자선단체로부터 명예로운 훈장을 수상한 캄보디아의 쥐 이야기인데요. 예? 쥐가 뭐 훈장을 받았어요? 네네. 이 뭡니까? 마가와라는 이름을 가진 지뢰탐지 쥐입니다. 마가와. 네네. 예. 이 마가와는 아프리카 국제 비영리단체 아포포의 지뢰탐지 쥐로 선발돼서 이 탐지 훈련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7년 동안 총 39개의 지뢰와 28개의 불발탄을 발견했습니다. 그동안 마가와는 14만 1000평방미터가 넘는 땅을 수색했는데요. 이게 축구 경기장 20개에 해당하는 넓이로 같은 일을 하는 히어로 레츠 중에 실적도 단연 1위라고 합니다. 아니 쥐가 그 뭐 지뢰를 어떻게 사람도 찾기 힘든데 쥐가 어떻게 네. 찾습니까? 저기 지뢰를? 네, 이 마가와의 몸무게가 1.2kg이고 키는 70cm인데요. 이 일반적인 설치류에 비해서 크지만 지뢰를 자극할 정도는 아닙니다. 이 훈련으로 알게 된 지뢰의 냄새를 맡고 윗부분을 긁으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. 이게 금속 탐지기로 4일이 걸리는 일을 마가와는 30분 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마가와가 일해온 아프리카는 지속된 내전으로 곳곳에 지뢰가 숨어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. 이 20년간 내전이 지속된 모잠비크는 국토 70%의 대략 200만 개의 지뢰가 여전히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. 또 아프리카 이후에 마가와가 일해온 캄보디아 역시 인구 대비 매설 지뢰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. 이 동물 영웅인 마가와는 매일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면서 이 영국의 자선단체 PDSA는 그에게 용감한 동물 금상을 수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 지금은 고령이 된 마가와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만 일하면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저 우리 윤연아 리포터 그 말씀 듣다가 제가 중간에 안 끼어들고 깜짝 놀라고 그냥 있었던 게 있는데 아니 쥐인데 네네. 아무리 쥐가 커도 어떻게 70cm가 될 수 있나요? 그 쥐가 아니라 무슨 저기 뭐 고양이 아닙니까? 네,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게? 네, 이게 주머니 쥐라고 해서 이런 종류가 있어요. 실제로 보신 것 같은데요, 윤연아 저는 리포터? 사진으로 봤어요. 사진으로 보셨어요, 쥐를? 네네, 그래서 이 메달까지 이렇게 정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.
아이고 참 이제 신기하네요. 네. 참. 아무튼 뭐 오늘 해외 소식 재밌게 잘 들었고요. 그나저나 저는 아까 그 프랑스 내용이 참 너무 충격이다 보니까 네네. 이게 참 프랑스가 참 참 어떻게 네, 또 대통령 하필 노란색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. 아니 노란색은 이게 아니 대통령 뺨을 때리는 그런 나라가 참 아무튼 참 어이가 없네요. 다시 한번 어이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자 오늘 말씀은 네네. 여기까지 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.